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송영길이라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송영길이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윤미향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라. 윤미향이가 30년 동안에 그렇게 시민단체 정의원 활동을 했는데, 폴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녀상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각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백 마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폴변님.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자, 이 보통 소녀상을 세우는데 1억에서 1억 5천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소녀상 우리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 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 굳이 그 소녀상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본이란 나라하고 우리는 위안부 문제만 갖고 엮여진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한 이후에 정말 경제, 정치,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각적인,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교류, 여행,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상 같은 걸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세워야지. 일본의 그리고 영사관 앞이나 대사관 앞은요, 일본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더라도 아자부에 있는 뭐 관저라든가 이거는 다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벤틀리님, 소녀상 하나에 7천만 원이라는데 전국에 1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소녀상,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 김삼석이가 다 뒤에서 조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석이가 소녀상의 이 조각 자체가 7천만 원이고 거기에 드는 돈이 1억 5천, 그러니까 2배로 불려가지고 먹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우리 폴 변님 말씀대로 이 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 파헤쳐야 되고요. 통합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이참에 다 얘기를 해야죠. 자, 근데 송영길이가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의 아버지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6년 동안 윤미향 아버지가 7,58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연봉도 아닌데 뭔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의 아버지는 또 윤미향이 눈물을 질질 짜면서 컨테이너 있는 데서 기거를 했다. 방을 하지를 않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미향의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2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 노인네가 자,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 그것도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가끔 잔디밭 풀 뽑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150만 원을 받으면은 그 기사가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이 쫙 이제 글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올라오느냐. 60대라도 그 150만 원 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월수금 하루 뭐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오고 뭐 출퇴근도 자유롭고 얼굴만 빵긋 내밀고 그거 누가 안 하겠느냐. 아마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미향 아버지가 관리를 하면서 7,580만 원을 받았지만은 또 이 관리비로서 나간 돈이 1억여 원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 할머님들도 오시지 않았고, 또 뭐 윤미향이가 뭐 벽난로를 설치했다는 둥 하는데 이 계단에다가 할머님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조차 없었던 거예요. 응? 이러면서 왜 인테리어를 말하자면 1억씩 냈는가? 거기 인테리어 1억씩 낼 그 계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점에서 윤미향이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시킨 거에 대해서는 윤미향이가 딴 거 다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탰지만 또 그 입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 이게 윤미향의 최대의 사과 표현이에요. 이거는 지가 꼼짝할 수가 없다. 뭐 어디다가 뭐 이유를 댈 수가 없다.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 지 아버지 용돈 주는 일을 또 거기다가 했던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하자고요. 근데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윤미향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 네, 우리 성림원님, 네, 시민단체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늘 성림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루키루님 정말 상징적인 걸 정말 할머니들 복지에는 안 쓰고요. 너무 나쁘죠. 캔디 멤버님께서도 송영길은 나라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 선배 세대나 예의를 지켜라. 맞습니다. 혜영님 말씀대로 소녀상이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거기서 돈을 빼먹고 또 돈이 모금이 되는 거죠. 자, 송영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은 제가 안영환 선수한테 직접 들었는데 송영길이 인천시장 선거를 나왔을 때 안영환 선수가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막 들어온 거예요. 베트남에를 너무너무 자주 갔다. 여러분 앞에 깨놓고 얘기하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별 일도 없는데 자꾸 외국을 간다 이러면 그 국회의원의 사생활이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기자로서 뭐 전에 기자였을 때는 뭐 국정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외국에 이렇게 가면은 자기네들이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뭐 따라갈 필요도 없대요. 그러면 교포들이 사진을 찍어서 뭐 해변가에서 어느 룸살롱 마담하고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호텔에 이 같이 아침 먹는 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도 이제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인 남자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유달리 해외를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당에서도 있었고 야당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소문이 꼭 납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송영길이가 그 당시에 베트남에를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뭐 어마무시하게 간 거예요. 근데 왜 베트남만 그렇게 갔을까? 근데 출장의 뜻이 그 목적도 없어요. 사적인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베트남에 말하자면 현지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현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제보도 하고 이렇게 해줬고 또 그 현지 애인 가운데는 미성년도 있었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또 뭐 어쨌든 베트남에 그 여자 관계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영환 선수가 인천시장 선거할 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 자료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송영길이가 거기에 대해서 입 싹 씻은 거예요.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대응을 해봤자 내가 더 문제만 생기니까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 송영길 당 바람이 불어갖고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송영길이가 당선이 됐어요. 응?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진짜 우리 뭐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뭐 그 소문대로 뭐 찍을 사람 안 찍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 이 송영길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송영길이가 시민운동가에 대한 예의를 차리라고 하면서 80 노인이 150만 원 받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송영길이야말로 자기를 투표를 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를 차려서라도 정계에서 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일신을 국회의원 돼서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윤미향이를 쉴드를 치고 그 아버지가 150만 원 아버지 용돈 드리고 지들끼리 다 해먹은 가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베트남 우물 사업으로도 또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부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은 어디 갔는지 그거부터 송영길이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참여연대의 내부 비리를 파헤쳤던 김경률 이 회계사가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이 윤미향 건은 딱 3개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차명 계좌. 개인 계좌를 썼다는 거. 이거는 정말 횡령.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때 막 내가 상주니까 뭐 김복동 할머니 상주였을 때 그 돈 받고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 위안부 단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님들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근데 할머님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상주를 일시적으로 윤미향이 한다는 거 이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첫째 차명 계좌. 두 번째는 엉터리 회계 장부.
진짜 숫자가 다 맞지 않으면서 회계장부라고 하는 거, 이건 진짜 놀라운 거다 이러면서 끝없는 후한 무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취가 진동하는 회계장부다. 그냥 나온 것만 보더라도, 지들이 공개한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어느 시민단체가 회계장부를 공개하냐, 너무 가혹하지 않다. 진짜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네들이 공개한 것도 너무나 숫자가 안 맞았으니까. 세 번째는 안성 위안부 쉼터 논란인 거죠.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개독이라고 하면서 명성교회 욕하고 재벌교회라고 욕하더니 거기서는 또 집을 떡 받아가지고 또 한 달에 100만 원씩 관리비까지 받아 챙겼고요. 그 다음에 명성교회에서 받은 이 쉼터만으로도 충분한데 할머니들이 거기에 잘 오시지도 못하는데도 말하자면 안성에다가 현대중공업, 지들이 맨날 매판자본이라고 하는 현대중공업, 박정희하고 에서 10억을 받아갖고 안성에 쉼터를 또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그 회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민단체들이 해먹는 수법이다. 이쪽에서 받은 거 모르게, 명성교회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현대중공업에서도 명성교회가 말하자면은 이 성산동에다가 집을 기부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속이면서 여기도 등쳐먹고 저기도 등쳐먹고, 이게 바로 윤미향의 실체, 정의연의 실체였던 겁니다. 글로벌 가족 사기단, 글로벌 가족 흡혈기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좌파들은 바로 흡혈기 좀비들이다.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돈이라고. 정의연 목적은 위안부 할머님 지원이다. 할머님들한테 돈 안 쓰게 했죠. 엄동설 안에 벌벌 떨게 만들고 취해. 그러면서 윤미향은 집을 3채씩이나 갖고 있다가 그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배를 불리고, 그 비리는 엄청날 겁니다.